자, 봅시다. 미분계수의 같은 말이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61페이지에는 미분계수가, 그 다음에 68페이지에는 미분가능, 이런 개념이 적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한다. 요 형태거든. 오케이. 요거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가운데다 적고 델타 x분의 델타 y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이 알파다.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이쪽은 극한 단원, 이쪽은 미분 단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정확해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극한 단원에서는 이 현상을 뭐라 불러 하면 수렴한다. 그리고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수렴한다는 말은 필요충분 조건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만 그때 극한값을 알파라 한다. 그 전에 이제 내가 이거 노란색이 어디서 병신아? 저기 하얀색, 파란색. 이거는 이제 뭐야? 기울기 함수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자, 이랬을 때 알 수 있는 사실. 선생님 묻는 건 보통 존나 기본적인 걸 물어요. 이가 0으로 갈 때 수렴한다. 따라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맨날 성남만 손 들어. 요즘에는 성남은 극단적인 학교야. 남들 손 안 들 때 손 들거나 남들 손 들 때 손 안 들거나 둘 중에 아주 안 섞여. 뭐죠? 뭐? y가 아니고 델타 y지만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델타 y가 0으로 수렴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미적분 원, 이제 극한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연산 체계가 네가 생각했던 그런 실수의 수체계와 직관적으로 달라지는 거든. 그랬을 때 얼마만큼 당연한 현상이 당연하게 보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능력이 되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얘가 0으로 가고 이게 수렴한다. 따라서 뭐야? 그러면 델타 y가 0으로 수렴한다고, 뭐 예습을 통해서 이걸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극한 수업을 할 때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나눗셈 분모가 0이 아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하고 논리전개 이렇게 가고, 여기로부터 다시 그러면 이 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부정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면 영인수를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논리가 여기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미분 가능하면, 좀 이따가 수업을 하겠지만 미분 가능하면 뭐야? 연속이다. 단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는 어떻게 고등학교에서는 그 말을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할까? 그럼 뭐야? 발레를 든다. 발레가 뭐야? 꼭지점이래. 그 꺾인 점, 첨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를 증명할 수 있니? 이거 방금 했죠. 방금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봐. 남들 손 들 때 저 새끼는 손 안 들고. 이것들은 이상 새끼들. 그렇죠.
이 델타 y가 0으로 간다가 뭘 의미하는 거야? 연속이다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한 번 더 강조하겠어, 기울기 함수다. 이게 왜 함수냐? 함수는 변수고 왜 이게 함수가 돼? 하면은 이게 변수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라면 미분단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 얘가 수렴한다를 뭐라고 부르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뜨업? 뜨업? 두 명 이거는 거의 이건 실화냐 뭐 이런 수준에, 지금 이게 수렴한다. 극한 단어에서 용어는 수렴한다잖아. 그게 미분 단어에서는 따르게 불러요. 뭘까요? 추측해봐. 지랄하고 있네. 말도 끝나기 전에. 너 이 정도의 치욕, 그건 감당할 수 있지. 치욕을 어떻게 감당해? 무슨 독립투사였잖아. 예, 미분 가능하다. 다만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 그래프에서 접선이, 그 점에서 접선이 존재한다거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고등학교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긴 해. 그러니까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었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뭐야?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 정의가 이거야. 이럴 때 수렴하면, 이 수렴한다는 사실이 바로 뭐야? 미분 가능하다다. 그럼 이럴 때가 언제죠? 빨간색으로 적혀 있잖아. 기울기 함수에 대한 극한을 생각할 때. 다른 거 말고. 이해 갔죠? 그럼 극한값을 뭐라고 부를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극한값을 뭐라고 부르는지. 내리세요. 손 샥하고. 자, 이게 바로 뭐야? 미분 계수다.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는 뭐야? 극한값이야. 극한값. 무엇의 극한값이야? 기울기 함수의 극한값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미분 계수는 기울기 함수의 극한값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정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극한이 기본이 되겠어요.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기울기 함수가 수렴한다. 수렴한다. 알겠죠? 되었다. 알았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뭘 가르쳤다고 문제를 풀어. 자, 보겠어요. 쌤 피세요. 잠깐만. 그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야겠다. 왜 갑자기 안 보이지? 44. 못 찾을 것 같다. 왜 갑자기 안 보일까요? 이걸 넘길 줄이야. 그래. 그 얘기는 지금 도함수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여기서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어요. 지금 P라고 한 거는 다른 쪽을 염두에 두고 P라고 해서 좀 이따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저기에 대한 이해는 끝났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미분 가능하다가 두 종류거든. 두 종류가 뭐냐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이 관계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연속의 정의와 구조가 같다. 선생님 이해 갔죠? 그래서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다라는 건 뭘 말해? 하면은 그 구간에 속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연속은 보통 무슨 구간? 닫힌 구간에 비해서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에서 주로 생각한다. 아니 주로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그냥 열린 구간에서만 생각한다 라고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이 뭐가 있느냐면 요 극한 때문에, 극한 단원에서 요런 거잖아. 극한 단원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유형이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보자. 중요하진 않으나 내신에서는 뭐 좀 계속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 있지? 오늘따라 이렇게 잘 안 보이냐? 1-1. 센 49페이지. 요건 짧게 말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2학기 시험을 대비할 때 할 거예요. 49페이지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런데 일단 유형 6번은 둘째 치고 유형 4번과 유형 5번을 보면 유형 제목이 뭐야? 극한값의 계산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극한값의 계산이 나오냐? 이거거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단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미분 단어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뭐야? 그게 극한값이야. 지금 이해 갔죠? 그게 극한값이니까 극한값 계산이거든.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식변형 이런 것들은 이제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겠어요. 280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라 중요도는 높지 않아서 내가 뭐 선도 파란색이고 유형도 뭐 색깔을 따라 하진 않았지. 하지만 내신에서는 조금 뭐 적지 않은 빈도로 나오긴 하거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뭐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왜 나왔어 이런 유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게 두 개인데 사실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이런 게 어렵거든요. 지금 281번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어요. 281번. 정확하게 한번 가보겠다. 281번을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4h분의 f a 플러스 5h 마이너스 fa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나는 이거는 약간 반칙이 들어갔다. 왜?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일단 한번 보자. 이거 281번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우리 반은 졸라 잘한다. 이걸 어떻게 맞냐 이거지. 그럼 이게 f'A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되니? 이거죠. 4분의 5 f'A인가? 어떻게 맞았지 내도?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게, 엄밀하게 보면 큰탐스타일이 그렇잖아. 엄밀하게 보면 뭐 이거지. 뭐 어떻게 하는데 하면 바로 뭐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 5를 갖다 놓어야 돼. 그래서 앞에 5 곱하고, 그러면 4가 어디 갔니? 4는 여기 갔지. 깜짝이지. 자, 그래서 이게 f'A죠. f'A. 그래서 4분의 5 f'A. 얼핏 보면 쉬운데 여기서 질문을 하겠어요? 질문? 질문이 뭔데요? 왜 이게 f'A죠?
왜 이게 f 프라임 a야? 그럼 이거지. 아니 뭐 그거를 그냥 여기 뭔가 갖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합성함수죠. 이게 합성함수로 보였니? 왜냐하면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그리고 합성함수의 극한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미적분 1에 나오지 않고 미적분 2에 나와요. 그런데 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 어쨌든 맞추면 됐지. 그러면 돼. 진짜로. 중요한 유형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합성함수다 라고 네가 인식을 했느냐, 인지를 했느냐 인 거야. 인지를 했느냐 이거지. 합성함수로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합성함수로 보인다. 내리세요. 이게 왜 합성함수냐 이거죠. 왜 합성함수냐 하면 이거지. f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우리 정의에서 배운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변수예요. 변수.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넓이 함수예요. 넓이 함수. 아 병신아 기울기 함수예요. 기울기 함수. 아우 씨발 병신아 별 헛소리를. 이게 기울기 함수예요. 함수. 자 그러면 봐. 이거 내가 알는 기울기 함수는 조금 다른데 맞아. 그러면 내가 가르친 기울기 함수는 여기가 x가 a로 갈 때지. x가 변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h가 변하지. 따라서 이 기울기 함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g 새로운 함수 이름을 g라고 하면 g 뭐야? h거든. h.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는 뭐냐 하면 이 합성함수란 G OH죠. OH. 즉 H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OH라는 식이 들어가 있다. 이거거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 엄밀히 말하면 합성함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합성함수예요. 그럼 뭘 해야 돼? 치환을 해야죠. 왜냐하면 합성함수와 같은 말이 치환인데 합성함수는 함수 단원이고 해석하기고 대수학은 뭐야? 치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t라고 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프라고 했죠. 그래프 중에 뭐야? 분리형이죠. 분리형.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생각하는 거죠. 뭐 t는 이렇게 가. y는 g t랑 t는 o h 원래는 뭐야? y 콜 gh라고 하면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h축이고 이게 t축이라고 그러면 OH 뭐 이렇게 되니까 h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결국에는 뭐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gt 인 거지. 근데 이때 GH가 뭐야? 하면 이거지. 그러면 이게 변수니까 t가 0으로 갈 때 GH가 F'A면 이해 갔나? 그러면 H 자리에 t가 들어왔어. t가 0으로 갈 때 GT는 똑같이 F'A죠. 그래서 F'A다 인 건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거 저거 나발이고 대충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 그런데 이거 한 덩어리로 봐라는 수학 이론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쪼개서 본다는 게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한 덩어리, 이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왜 수학적으로 펼쳐서 보여줘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COT지. Chain of Thought. 생각들의 체인으로 지금 쭉 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야? 280일분을 정확하게 풀기였다가 아니죠. 그냥 이거는 좀 대충 맞은 대로 대충 맞으면 돼. 그런데 이제 극한 또는 합성함수의 극한 또는 미분계수를 이용한 요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정도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82번을 1번 0번 이게 앞에 문제죠. 근데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뭐 이거 뒤에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1-2h 마이너스 f1 플러스 3h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뭐야 f1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f1 여기에도 마이너스 f1 근데 이렇게 묶어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이걸 넣어서 하고 분모가 단항식이다. 뭐야? 이렇게 쪼갠다. 유리식당에서 배운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다항함수 fx를 했으니까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아직 뭐 그 부분은 하진 않았지만 했나? 연속함수까지는 했지만 아직 미분 가능한 함수도 안 했지만 미분 가능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면 각각이 수렴한다 이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2 앞에 2 그리고 치환 극한을 생각하는데 요 마이너스니까 그냥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다시 앞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지? 자, 큰 탐은 이 문제에 대해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게 네가 배운 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본다 이따위 대충 보는 건 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건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전개는 그러니까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 될 거니까 네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f 프라임 1이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이 문제랑 비교해 보면 차이는 요런 테크닉, 파란색 테크닉 파란색은 우리 수업에서는 중요도가 없지. 근데 파란색 테크닉을 빼면 여기는 f'A가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거를 값을 줬으니까 저기서는 f'A로 표현하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뭐 값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패턴이 극한에서 어떤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극한에서 어떤 패턴이죠? 이거지. 뭐라는 거야? 질문이 이런 패턴이 극한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패턴인데. 그러면 이제 패턴이란 말이 좀 낯설면 자, 선생이 얘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극한에서 얘기해요. 극한에서. 극한 단어에서. 뭐라고 했을까? 네 추측을 얘기하세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렴 덩어리죠.
네가 이렇게 벌 수 있으면 좋겠다가 내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야. 얘도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이거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이게 초월함수의 극한 미적분 2에서 핵심적인 테크닉이거든.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또 할이 갖다 놨어요. 애들 뭐 합성함수의 극한을 배웠다고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을 앞에서 하긴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테크닉은 미적분 2에서 주로 하는 건데 여기다가 갖다 놨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레신에도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다만 정확하게 알아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아두세요고 이게 이제 수렴 덩어리거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극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네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를 묻는 거지. 즉 여기서 엄밀하게는 이게 수렴 덩어리가 아니고 리미트 얘가 뭐냐면 h가 여기 h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 전체가 수렴 덩어리가 아니고 뭐 요게 수렴 덩어리이긴 한데 뭐 그게 이거든 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가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얘가 그래프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얘가 나타나도록 여기서도 내가 뭐 어떻게 나타나도록 여기를 식을 다 풀어서 쓰지는 않았는데 나타나도록 얘를 식 조작을 하세요. 결국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바로 그 짓거리다라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엄밀하게 가지 않으면 함수에서 요 유형은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써서 풀고 저기서는 저렇게 극한에서는 저렇게 풀고 근데 사실 같은 얘기인데 자꾸 다른 걸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걸로 파악해서 유형을 하면 그것도 장점은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자꾸 지식이 파편적으로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나중 언젠가는 감당이 안 돼서 막 삭제가 된다. 이게 문제인 거지. 알겠죠? 다만 이렇게 알아보는데 뭐 항상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식조작해서 바로바로 나중에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는 단계는 지금 이게 수렴 덩어리. 그리고 수렴 덩어리라는 건 선생님 수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얘기다. 이거 이해 갔니?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앞에 함수의 극한, 그 수렴 덩어리가 나왔던 문제 한번 봅시다. 뭐가 있었나? 누가 찾아서 불러봐. 수렴 덩어리로 내가 예제를 썼던 게 어디 있나? 없나? 뭐 17페이지 80번 문제와 280번 문제를 비교해 봐.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러니까는 80번에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fx가 2일 때가 뭐야? 280번에서는 f'1이 마이너스 2다. 이고 뒤에 극한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80번 어떻게 했어? x분의 fx를 나타내도록 식조작을 한다였지. 마찬가지야. 280번도 그렇게 식조작을 한다는데 여기서 식조작은 거기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가지고 한 거라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어? 합성함수가 들어간 거죠. 치환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좀 고차적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알겠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간다라면 적나라하게? 뭘 적나라하게야? 16페이지에 70번 똑같은 거였죠. 이것도 했었는데 내가 이걸 적나라하게 간다는 게 뭐냐면 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4다. 이게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야. fx가 다항함수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서 사실상 그렇게 보면 280번과 같은 문제야. 그런데 어떤 거는 미분법의 유형으로, 어떤 거는 극한의 예제로 이렇게 실려 있단 말이지. 이거 사실 같은 문제거든.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같은 걸 찾는다는 게 결국 이해도를 높인다는 거지. 근데 80번과 차이는 80번은 미분계수가 아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오케이? 이거는 미분계수라기보다는 점근선 얘기인 거거든. fx의
점근선이 기울기가 2다라는 얘기거든. y절편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근선 얘기는 미적분 2에서도 거의 안 하는 얘기라 그다음 의미가 없어서 지금 본 거였어요. 자, 일단 이해 갔죠? 요 유형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건 나중에는 내신 때는 뭐 이런 이해고 나발이고 씨발 뭐 치안이야 씨발 그냥 5, 4 나가갖고 그냥 이렇게 딱 해줘야 돼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해를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이거지. 그럼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형 6번인데 유형 6번에 290번 한번 풀어보세요. 290번. 아이씨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게요. 몇 번이죠? 290번. 이건 뭘 말하냐면 잘 봐.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이건 나중에는 편미분해서 아주 간단한 테크닉이 있거든. 실전에서는 내신에서는 그렇게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큰 탓만 아닌 게 아니고 이 동네 그 대충 수학 방식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해를 위해서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죠. 오케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야?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다. fx는 뭐죠? ax승.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인 거죠.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그거 놓고 하면 돼. 마찬가지로 이건 뭐야? 하면 fx는 ax. a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 자리에다가 fx는 ax니까 f 프라임 제곱은 2, a가 2다. 따라서 f 프라임 1도 2다. 그래서 답은 2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아니 그건 내가 편미분과 상관없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 잘 봐.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거야. 얘의 정체가 뭐야? 얘 정체가. 얘의 정체가 핵심이에요. 얘의 정체는 이거예요. 이게 뭔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잖아. 오케이? 이거야 이거. 얘 정체 이거야. 그래서요. 그러면 뭐 하래? 네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FA 더하기 FH로 바꾸라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FA 빼기 FA는 없어지잖아? 그러면 H분의 FH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근데 뭐 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0, 이거 0, 이거 0 그래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건데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0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네. 이거 왜 내가 풀고 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0이죠. 왜? f0은 0이니까. 왜요? xy에다 0 넣으면 이거에서 f0은 0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항등식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뭘 하는 거지? 이게 f 프라임 0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2지. 그럼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없어지니까 그냥 f 근데 여기다 2를 넣는다고 되는 건가? 2는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거네. 이거 가지고 다시 이게 뭐야? F 2 더하기 존나 오랜만에 해서 F H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냥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자, 무슨 말인지 해설을 보고 이해하세요. 이해했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핵심은 요거다 요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꾼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왕따봉 맛있어. 완전 내 취향이야. 근데 이제 요거야. 참고. 이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F0이 0인 거는 반드시 뭐 어떤 과목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면 F0은 0이라는 반드시 설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야. F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가 어떻게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강렬한 충동이 일어나. 강렬한 충동. 강렬한 충동이 뭐냐면 이거야. F 이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 할게. fx는 이걸 넘겨서 f x 플러스 y 빼기 f y 이 형태가 하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충동,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모양상 얘를 y, 얘를 x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적용비야, 적용비. 이렇게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 들 정도로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 식이 반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미분계수를 맨날 하다 보면 이걸 넘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지? 하고 싶은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리세요. 뭐? 나누기 x, 나누기 x. 단 x는 0이 아니다. 하고 싶어야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죠? x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뭘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뭐 할 일이 없냐? y는 상수고 x가 변수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너무 노골적인데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 너무 노골적이라는 게 뭐죠? 이거 맨날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죠. 얘는 뭐야? 그런데 뭐래? 같대지. 0과 1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 같은 거야.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알겠죠? 이게 뭘 말해?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점, 이게 지금 y가 모든 실수거든.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F'0와 같다야. 오케이? 그런데 한 점을 지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그랬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 이게 나오는 이유가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뭐가 되느냐면 이거지. 부정적분을 하겠어요. 부정적분을 하면 뭐가 되느냐? fy죠. y에 대해 적분을 한다. fy가 되고 fy는 f 프라임 0y 플러스 c가 돼요. 이거는 지금 부정적분 예습을 했었지. 예습하면 예습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간단한 놈이 아주 간단한 놈이죠. 오케이? 그런데 c가 얼마야? c가 0이에요. 왜 0이죠? 왜 0이기는 f0가 제로니까 f0가 제로가 되려면 이게 0이어야지. 이거지. 지금 내가 뭘 했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이걸 만족하는 fx가 ax가 있다. 그런데 ax가 있다가 아니라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ax야 그냥. 얘를 만족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뭐 지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AX라는 결론을 알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단계별로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네가 미분 개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다 이해를 하잖아.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반복 숙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중요해요. 290번. 물론 이제 실력이 높아지면 밑에 291번을 보면 이제 플러스 XY라는 이상한 놈이 붙죠. 그런 게 붙어도 이런 변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고등학생으로서 그렇게 추구할 만한 게 아니야.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과정마다 니네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미분에 대한 식전개 능력이 생겼다라는 의미다. 이해갔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아무튼 뭐 요 유형에 대해서는 원리는 좀 중요한 원리는 싹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죠? 이게 사실은 합성함수의 극한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이 수렴 덩어리다. 그 다음에 이게 미분 계수에 대한 기본적인 식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의도치 않게 결론은 저 모든 xy에 대해서 저식을 만족하는 fx가 AX임을 증명했다 였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